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글로벌TV 대략 11번째 이야기. 어제 어떤 구독자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내용인즉슨 베트남 마담을 통해서 신부를 하나 소개받았는데 우리 구독자님이 50살이고 신부가 26인데 한 2달쯤 전에 소개를 받아서 한 2번 만남을 가졌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분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상담을 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 우연찮게 저랑 동양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 마담을 통해서 베트남 아가씨를 소개받아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한국에 산대요. 근데 그 마담하고 상관없이 그 신랑에게 전통결혼 비용을 한 12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략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 상담 중에서 미처 하지 못한, 또 상담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구독자님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서 요점만 얘기하고 전화를 끊긴 했지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간혹 베트남 국제결혼 진행하다 보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결혼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한배 부부의 와이프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자기 동생이나 조카가 결혼을 할 때 관여를 하는데, 제가 이분한테 이 결혼이 좀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떤 국제결혼을 진행하는데 조력자가 좀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나 언니나 아니면 마담이나 업체나 이런 데가 이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이 조력자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잘못된 케이스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신부 언니가 신부를 뒤에서 조종을 해요. 그게 뭔 얘기냐, 첫 번째로 신부 용돈을 뭐 1000만 동을 줘라, 그리고 처갓집에다가 세탁기 냉장고 사줘라, 그 다음 단계가 전통결혼 할 때 1200만 원 줘야 된다. 현재 2단계까지 진행이 됐는데 뭔가 좀 아니다 싶어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이분한테 그 얘기는 했어요. 요즘 분위기로 봤을 때 전통결혼 비용 1200만 원 그 정도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과한 건 아니다. 왜냐면 보통 지참금하고 패물로금을 한 냥에서 주냐 두 냥에서 주냐 이거에 따라서 1000만 원 미만이냐 아니면 1000만 원 이상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서, 이게 그쪽에서 결혼식 비용으로 1200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독자님이 신혼여행 가고 베트남에서 체류하고 이것저것 하면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냥 폼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요구치에 맞춰주다 보면 그럴 것 같다. 근데 정작 문제는 지금 두 사람의 결혼 진행에서 조력자 포지션으로 있는 분이 한국에 있는 언니분이고 또 신부님이 이 언니의 컨트롤을 받다 보니까 이게 결혼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이지가 않다. 뭐 1200만 원이야 줄 수도 있지만 정작 문제는 한국에 있는 언니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신부가 문제다. 이런 케이스는 신부가 한국에 가기 위해서 결혼을 선택한 케이스지, 제가 봤을 때는 신부가 사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했죠. 왜냐면 그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는데, 베트남에 2번 정도 넘어가서 만났는데 정상적인 교제라기보다는 그냥 결혼을 위한 한 과정. 두 번째가 언니의 간섭이 너무 심해요. 뭐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것까지 일일이 사사건건 보고할 정도면 그거 좀 그렇거든요. 근데 마담도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고개를 잘래잘래 저을 정도로 이 케이스는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마담이 뭐 새로 소개시켜 줄 테니까 다시 진행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좀 가운데서 얘기를 들어보자니, 중요한 거는 마담이 소개를 했으면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진행한다 하더라도 조력자가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해줄 진행자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 진행의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끔 베트남 마담을 통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 결혼 시작할 때 얼마 안 들어요. 그러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고 얼마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뭐 200, 300 이렇게 주고 시작했지만 결혼 서류하고 신부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전통결혼하고 비자하고 이 단계에서 이 베트남 사람이 조력자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베트남에 공짜 없어요. 이렇게 현지 마담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에 진짜 잘 풀려도 본전치기 하기도 어려워요. 왜냐 조력자가 없는 거나 같거든. 그리고 비용이 뭐 천문학적은 아니지만 업체 진행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지인 소개로 결혼하는 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 신부의 언니가 그 조력자로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담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부 언니가 뭐 과도하진 않지만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마담도 국제결혼 진행하면서 금전적인 요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양쪽한테 뜯기다 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거는 매몰 비용이 좀 있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선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 이 처음에 초기에 뭐 계약금으로 200만원, 300만원 들어간 돈 아깝고 신부한테 투자된 돈 한 100만원, 200만원 이 돈이 아까워서 질질질 끌려가다 보면 결혼이 진짜 내용도 없는 산으로 가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좀 했죠. 왜냐면 딱 봐도 그래 보여요. 신부가 솔직히 뭐 신랑 좋아하는 맘보다는 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 하는 행동이 신랑이 좋아서 진짜 교제를 하는 그런 거보다 그냥 한국 남자니까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고 언니가 뭐 용돈도 더 올려줘라 처갓집에 세탁기 냉장고 사줘라 전통결혼 비용 너무 적으니까 1200만원 달라 그러면 소개시킨 사람이 조력자로서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그 연애 결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과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현지 마담 그러니까 현지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전체 비용이 얼마고 어디에 얼마 들어가고 이런 그 업체의 그 마담의 진행 비용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얼마 안 들어가요. 뭐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300만원 주긴 했지만 그 다음에 서류하면서 얼마 들어갈 것이고 한국 공부하면서 얼마 들어갈 것이고 전통결혼하면서 얼마 들어갈 것이고 이 과정에 벌써부터 친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뭐 이거를 10분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결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결혼해서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문제가 있으면 아마 그 언니가 한국에서도 좌지우지 할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 있으면 그냥 동생 오라고 해서 자기가 데려가 버리고 이게 제가 국제결혼 진행하면서 이런 케이스들을 제법 많이 봤는데 이게 좋게 풀리지가 못해요. 이런 케이스는 내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러면 진짜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본인이 신랑을 좋아하면 언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알아서 필터링하고 신랑한테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보통 한국 신랑들 베트남에 여자친구나 아내 만나러 넘어오면 호텔 비용도 아끼려고 투베드룸이나 아니면 그 2+1베드 이런 한 방에 침대가 2개 있거나 아니면 큰 침대에 작은 침대가 하나 있는 이런 방을 구해서 같이 지내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 뭐 호텔도 뭐 자기 동생은 좋은 데서 자야 된다 그래서 좋은 데서 자고 신랑은 뭐 그 앞에 좀 싸구려 그런 데서 자고 그런 호텔 자는 부분까지 언니가 간섭을 해버리면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구독자님 이 케이스는 그냥 딱 봐도 잘 풀리기 어려운 케이스고 또 신부가 구독자님에게 그다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라는 얘기 하면서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우리 구독자님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구독자님도 그 결혼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좀 잘못됐다. 왜? 그 외모라는 조건에 맞춰서, 나이라는 조건에 맞춰서 신부를 선택하다 보니 그 신부의 됨됨이나 처가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 보였고, 이 케이스는 이 결혼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언니인데, 언니가 관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의도가 불순한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업체나 마담을 이용할 때는 어느 정도 조력을 해주고 좋은 결혼이 되도록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진행자가 좀 필요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소개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으면 그것도 좀 문제예요. 이 국제결혼에서는 중간에서 진행해주는 사람이 꼭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잘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말은 안 하지만 헤어지시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국 남자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 얼굴을 어느 정도 따지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결혼을 하다 보니 이런 것 같다고.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이런 선택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신부 외모 보고 나이, 조건 따지다 보면 제가 누차 말하지만 신부의 됨됨이를 잘 못 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처갓집의 상황을 이해하고 결혼하지 못하면 결혼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또 처가 상황이 좋으면 결혼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그냥 베트남 남부에서 뻔한 한국 남자 돈으로 생각하고 ATM기로 생각하고 결혼하는 케이스. 뭐 한국에 가서 당장의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의도가 좋지 못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도 본인도 스스로 느끼고 현재 아니다 싶어서 저한테 문의를 하는 거겠죠. 자, 보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게 국제결혼 진행하다 보면 남부에서 진행되는 결혼의 한 반이 이 지경이에요. 안 되는 결혼 케이스인데 애써 그냥 교제하고 결혼한다, 연애하고 결혼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데 본인이 내 여자친구가, 내 아내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혼한다, 애써 자유하고 싶은 건 이해는 하지만, 자 보세요. 이제 25살이에요. 50살하고 결혼하는데 뭐 얼마나 좋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첫날 밤을 치른 것도 아닌데 교제하는 사람들이요, 교제하더라도 할 사람들은 다 관계해요. 근데 이분은 전통결혼 할 때까지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결혼해도 와이프가 그렇게 뭐 살갑게 잠자리를 해줄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고 봐요. 베트남에서 26이면 한국으로 따지면 30대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봤을 땐 택도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 있는 언니가 한국 결혼할 정도면 그 집안 환경이 썩 좋다고는 못해요. 근데 신랑이 간과하는 게 언니가 한국 사람이랑 살면서 돈 벌어서 어느 정도 처가에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신부 언니가 요구하는 기대치도 있고 또 처가에 그 정도 해야 된다.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독자님과 그 신부가 결혼을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그 구독자님 입장에서는 그게 배려가 아니고 간섭인 거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언니 입장에서는 그 정도 배려는 해야 된다. 그런 거를 당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좀 잘못됐죠. 그래서 이분이 뭐 돈 좀 있대요. 그래서 돈 좀 있으시면 한 500만 원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손절할 때는 손절해야 된다. 뭐 마담을 통해서 다시 진행을 하든 그냥 없었던 일로 손절을 하든 처음에 돈이 좀 적게 들어간다 해서 그게 전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라.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우리 구독자님도 기분 나쁘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셔야 돼. 내가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냐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초혼들이 신부 외모도 봐야 하고 나이도 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신부 성품을 못 보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어려워지는 거고, 현재 남부에서 업체를 통해서 하더라도 재진행이 진짜 많아요.
요즘 20대 초반, 중반 이런 신부들이 10년 전 20대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자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때 조건 때문에 하는 거 맞아요. 근데 많은 한국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해서 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20살 이상 차이 나는 결혼을 하는데 진짜 좋아서 결혼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과정을 잘 입혀서 아내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역할을 하는 게 국제결혼이지. 아니 뭐 내가 장동건 원빈도 아닌데 국제결혼하는데 누가 얼마나 나를 좋아해 줄까요? 참 50살 먹고도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을까. 그러니까 나이 50 먹고도 결혼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한국 나이로 50이면 그것도 초운이면 사실은 30대에 재혼 여성하고 해도 리스크가 커요. 왜냐? 50 먹도록 결혼을 못했다는 거는 그 나이 그리고 여자를 잘 모른다는 단점. 뭐 한국 남자들 자기가 그래도 한국에서 여자 안 만나본 것도 아니고 한국 여자한테도 이런 대접 안 받아봤는데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냥 한국 신랑이 기본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고 개념 장착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국제결혼도 상식적인 범주가 있는데 그 상식적인 범주를 내로남불해서 그냥 본인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분들이 현재 베트남 남부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 여자만 탓할 게 아니라 이 결혼의 의도가 좋지 못한데 그게 좋은 결혼이 될까 싶습니다. 저는 그 얘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 차이 웬만하면 줄이세요. 20살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돼요. 한 15살 차이면 좋고 20살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신랑이 30대 후반, 40대 초반이면 거기까진 마지노선이에요. 같은 20살이 차이가 나더라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20살 이상 차이 나는 거하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20살 이상 차이 나는 거하고는 그 결혼의 내용이 간이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시려면 결혼의 의도나 목적을 좀 순수하게 하고 결혼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구독자님은 결혼의 의도도 순수하지 않고 결혼의 목적도 순수하지가 않으니까 그 신부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런 신부 만나는 거죠. 이 케이스는 한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몇 년 못 살아요. 재수 없으면 아이 낳고도 이혼하고 나이도 50이 넘었는데 어린 자식 돌보면서 혼자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 잘 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케이스로 결혼 실패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현재 베트남 국제결혼에서 가장 이혼이 많은 케이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